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스퍼 Cas13 시스템을 이용한 혈우병 리보엑산의 종결 코드 돌연변이 수정을 연구한 허원도 교수님 랩실 강도환, 안유찬. 고한빛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 크리스퍼 Cas13이 발견이 되어 있으나 현재 연구 동향들이 이제 Cas9을 연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Cas9은 유전체의 DNA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DNA를 세포 내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는 DNA를 영구적인 유전 정보로 정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수정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암세포까지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전 정보인 RNA를 수정해서 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유전자 변형을 이용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유전자 가위를 통하여서 혈우병 유전자인 팩터 8의 돌연변이를 보다 더 리페어한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또한 이런 방법에서 다른 질병들, 점돌연변이로 일어나는 질병 중에 유명한 것들이 베타 빈혈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 가능한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인데요. 우선 저희 실험에 사용한 유전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앞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광 유전자로는 EBFB2와 M-첼리를 쓰였고, 다음에 저희의 유전자인 팩터 8을 목적 유전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스 어셈블리를 통하여서 아까 썼던 그 형광 단백질을 EBFP랑 그 다음에 M-첼리를 둬가지고 쓰는 순서로 하였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를 복제를 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균주로 DH5알파라는 대장균 균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는데요. 여기서 대조군은 중요한 점이 이 리페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돌연변이가 알맞게 수정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실험군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조군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팩터 8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클로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는 팩터 8의 이제 리페어 시스템에 가이드 RNA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험군은 가이드 RNA가 제대로 된 경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DNA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LTX라는 시약을 이용하여서 리포팩션을 해야 하는데요. 리포팩션은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플라스미드를 인지질 이중층에 함입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를 이용해서 세포 내로 함입한 다음 DNA는 그 안에서 핵공 복합체를 통하여서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디카스13은 세포질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핵공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된 DNA가 전사가 되게 되면은 mRNA가 이제 바이프랄 캐핑과 스플라이싱, 그다음에 폴리에이 테일링 과정을 거쳐서 세포질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mRNA를 디카스13이 제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가 고쳐진 팩터 8 유전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공추점 현미경을 사용하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형광 발현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요. 다음에 원리는 아까 SLX4를 연구하는 팀에서도 발표를 해주었지만, 이제 원하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이 세포에다 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현된 형광 단백질이 전자를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방출시키는 과정에서 그 파장을 원하는 파장의 빛을 다시 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파장이 확인이 되면은 이 유전자가 발현됐는지 그리고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서 공추점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저기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연구에 필요한 DNA를 획득하는 클로닝과 그리고 그 DNA를 넣는 트랜스펙션, 그리고 그 Cas13 시스템을 이용해서 돌연변이가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컴퍼클 이미징과 시퀀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로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연요소인 뱀의 H1과 나돈을 이용해서 타겟 DNA와 백본 DNA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 DNA PCR을 해서 플라미드 속 타겟 DNA를 기축하고 정제운동을 하여 타겟 DNA를 만들어 얻었습니다. 깁슨 어셈블리법을 통하여 타겟 DNA들을 연결해주고 열충격법을 통해서 DNA를 DH5알파라는 것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거를 고체 비질 배형하고 콜로니를 선별해서 액체 비질 옮기면은 이제 불어나는데, 그 불어난 DNA를 미니 프랩법으로 DNA 타겟 DNA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트랜스펙션을 하기 전에 핵293T라는 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거는 저기 나와 있듯이 휴먼 엠브라이 뭐시기 키든인데 저거를 이제 헤모사이토비터로 세포수를 센 후에 96웰 플라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세포주들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제 트랜스펙션을 통해서 아까 배양했던 핵 293T에 넣을 겁니다. 이제 리포터 플라스미드 리페어 그리고 가이드 RNA를 포유류에 넣기 위해서 LTX 플러스 로우 세럼 미디어를 섞어서 마스 믹서를 제작하면 아까 이 친구가 설명했듯이 그 ATX가 플라스미드 DNA를 감싸서 엔도사이토시스로 형질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 형질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 돌연변이가 잘 고쳐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콤포컬 이미징을 하는데 이제 파란색을 띠는 EVFP는 405나노미터에서 붉은색을 띠는 M 체리는 561나노미터에서 20X와 60X의 별로 현관 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관측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시퀀싱을 통해서도 돌연변이가 잘 고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RNA 프랩으로 RNA를 얻어준 다음에 RT-PCR로 불려주고 전기 영동을 하고 DNA 추출해서 생후 시퀀싱을 업체에 맡기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 전기영동한 결과를 젤 닥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이고 이 결과에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4열과 5열을 보면 라인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과 조금 흐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잘랐을 때 잘 잘렸으면 4열처럼 이 리니얼 플라스미드가 나타나고 5열은 원형 플라스미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잘리지 않아서 언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 2, 3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템플릿 DNA가 아니기 때문에 템플릿 DNA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 맨 왼쪽에 레더가 있는데 그 레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 744, 1222, 732 베이스 페어의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저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HO 알파를 스프레딩한 결과인데요. 먼저 여기서 채취할 단위 콜로니의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V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V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V 플러스 I와 V 올리의 비율을 이용해서 저희가 얼마나 콜로니를 채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V 플러스 I에서 콜로니를 보면 약 11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V 올리를 보면 약 4개의 콜로니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비율을 계산해서 저희는 3개의 콜로니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V 플러스 I 그룹에서 V 올리 그룹을 비교한 결과 V 플러스 I에서 콜로니가 더 많이 뜬 것으로 보아서 클로닝이 잘 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프칼 이미징 결과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없는 팩터8을 이용하여서 반드시 M자리까지 발현이 되는 그런 대조군 1, 아까 설명했던 대조군 1이 다음과 같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있는데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있는 팩터8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논타겟 가이드 RNA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M자리가 발현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인 그래서 이걸 대조군 2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타겟 가이드 RNA까지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실험군 즉 이게 M체리가 발현이 잘 될수록 저희가 가이드 RNA를 잘 설정하고 그렇게 실험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체리가 완벽하게 이제 발현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M체리가 발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두 형광 단백질의 형광을 분석한 결과를 합한 결과인데 여기서 M체리의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M체리가 발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 멀지된 것을 보게 되면 M체리가 발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발현이 되어 있는지는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20X에서 봤다면 지금은 60X에서 관찰을 한 것인데 이렇게 60X로 관찰을 하게 되면 셀을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셀을 보게 되면 다른 셀들에 비해서 더 분홍색이 진하고 그리고 좀 형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의 과발현으로 인한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의 결과이고 또한 그 옆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약간 분홍색을 나타내고 이건 파란색
그리고 뭐 보라색 이렇게 색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셀마다 이 교정이 된 것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까 정량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M체리의 발현 정보를 결국엔 봐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M체리의 평균 세기를 표준화한 결과인데 이것은 EBFP 즉 아까 EBFP 즉 파란색 형광 단백질의 그 평균 세기 분의 M체리의 그 ROI는 저희가 원하는 그 RA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 평균 세기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와일드 타입 즉 그 맨 첫 번째 대조군 1 같은 경우에는 약 0.1로 나타났다면 이 타겟 가이드 RNA를 넣어준 것으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약 50% 정도가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넌 타겟 가이드 RNA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어 시퀀싱을 한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저 빨간색 네모는 저희가 원하는 타겟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가이드 RNA인데 타겟 A가 얼마나 수정됐는지를 봤을 때 그 이제 실험군이죠. 실험군에서는 약 78.59%가 교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알아봐야 할 것이 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파란색은 C 그리고 뭐 초록색은 A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과 검정색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이게 왜 결과가 나타났냐 이것은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타겟 가이드 RNA가 이제 타겟 A에서 이제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A와 붙어서 에디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리페어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찰인데요. 이 크리스퍼 캐스13 시스템을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혈우병 리보엑산의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실제로 수정이 가능하고 얼마 정도까지 수정이 됐는지도 정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면 종결 코돈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치료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암의 발생을 막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개발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 ASO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URP를 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1, 2지망을 화학에 넣고 3지망이 욕이었어요. 그래서 막 생물에 대해서 그게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고 막 잘 아는 것도 없었는데 아까 누구지? 저기 앞쪽에서 뭐 아는 만큼 보인다 했잖아요. 제가 사진 연결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제 생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크리스퍼 캐스13 시스템으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종결 코돈 돌연변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에 더 나아가서 훨씬 심화된 내용을 배워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명공학이 1지망이었고 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연구를 하는 내내 심장이 뛴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 진로가 더 명확해진 것 같고 또 그 랩 조교님도 그렇지만 이제 랩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카이스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생명공학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 같은 것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면서 생명공학자로 이제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멘트는 이제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까 연구 질문이랑 이게 소감문이랑 쓰는 게 겹쳐가지고 여기서 그냥 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요즘에 주식 시장 동향을 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막 카카오도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 한편, 도지코인 같은 아무도 모르던 그런 시장에서 이제 떡상이라는 것이 이제 열렸죠. 그렇듯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가스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연구 동향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아까 연구 목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다 캐스9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연구에서 뭐 자신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니까 이거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 해서 자기가 글로 끌려간다?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프리RP를 하면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허랩에서 많은 대학원생 분들의 연구를 하는 걸 보고 또 이제 전에 있었던 그런 연구들도 보면서 이제 이 주제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남들한테 치중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도 대박을 치면 그만이니까 좀 자신 있게 연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대담하게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RP 즐겁고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끝내겠습니다. 네, 발표와 소감 모두 잘 들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소감까지 다 준비해 왔네요.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도 네, 조교님은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에게 연구란 뭘 붙여야 되나 엄청 고민을 뒤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으로 저에게 연구는 애증의 관계고요. 되게 재밌어서 시작을 했지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좌절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 그렇게 좌절할까 하다 보면 또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또 다시 걸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FreeURP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담아서 참여를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우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를 나왔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떤 수준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조교를 하면서 수업을 해봐도 그 정도의 수준도 다 따라올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친구들이 다 개성이 넘쳐요. 이제 여기 한비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차고, 유찬이는 이렇게 구수한 사투리로 매번 웃음을 주는 캐릭터고, 도안이는 엉뚱한 것 같지만 굉장히 호기심 많은 질문으로 저를 일깨워주는 친구인데요.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구는 물방울 같습니다. 이 물방울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엄청 잘 다듬고 이제 가공하고 그런 엄청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물방울인데, 이게 바다로 가기 전에 증발을 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안전하게 강까지 가서 바다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이 바다라는 드넓은 지식 속에서 제 물방울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방울은 크고 어떤 물방울은 작지만 그 모든 지식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잘 살아가는 이 지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면 이제 물방울이 없으면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엄청 열심히 만들었지만 조금 작아 보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연구고, 그리고 좀 큰 물방울이면 이제 더 많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 그래서 어떤 연구든지 모두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럴 텐데
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최고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나 과학은 제 동생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옆에 있으면 막 쫑알쫑알거리고 귀찮고 해도 막상 없으면은 또 그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은 사실 없으면 그슥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 못했는데 선생님 그 마이크로 피프도 쓸 줄 모르는 멍청한 놈 데리고 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조원들도 제일 많이 부족한데 질문 같은 거 이상한 거 많이 받아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네.